바이코 코리아에서 테크니컬 세일즈로 근무하고 있는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의 강점인 48V to POL 또는 CPU, GPU에 대한 솔루션이 왜 진화를 하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are power designs moving to 48V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디자인 파워 디자인들이 48V로 왜 옮겨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어플리케이션 제품 디자인은 아래와 같은 요구 사항들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향상된 데이터 처리 능력, 그 다음은 더 빠른 통신 속도의 요청사항, 또 하나는 더 길어진 실행 속도의 요청사항,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장비들이 커지고 기능들이 이제 추가로 발전하면서 추가 기능이 요구되어지는 상황,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토크를 요청하는 시스템, 리퀘어먼트,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더 밝게 혹은 더 조도와 휘도가 더 높은 그런 리퀘어먼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류에 대한 로스를 최소화하고 또 플렉서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48V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이 이제 공급한 것이 이제 공급이 필요한 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 한 기기에 더 많은 전력을 제공하는 것은 크기, 중량 이런 부분의 제한으로 인해서 좀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12V 배전 방식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로스가 많이 발생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완하고자 배전 방식이 12V에서 48V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8V가 이제 왜 필요한가? 시스템에서 이제 I 스퀘어 R 로스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라인이 길어지는 경우, 또 PCB 패턴이 좀 넓게 디자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류가 많이 흐를 때 PCB 패턴이나 와이어 상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가 이제 높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I 스퀘어 R 로스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버 프로세스 전력의 경우는 아까 앞선 세션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어떤 100W 미만의 이제 서버 프로세스의 파워가 필요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200W, 300W, 피크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1.8V에 한 500W 정도, 500A 정도면 한 700W가 넘거든요. 그런 정도의 이제 전류를 순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력이 전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된 전력을 여러 프로세스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되는 경우는 더 높은 전압 혹은 또 더 낮은 전류로 배전을 하거나 더 크고 두꺼운 구리 부스바 같은 형태의 커넥션 솔루션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IR 로스를 이제 I 스퀘어 R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경이 일반적으로는 시스템 변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전 방식을 12V에서 48V로 바꾸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손실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2V와 같은 기존의 저전압 배전 방식이 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을까라는 이제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용 이유는 각 회사별, 각 어플리케이션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유를 아래와 같이 좀 디파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넓은 듀티 사이클로 동작하는 저전압 입력 컨버터와 좁은 듀티 사이클로 동작하는 고전압 입력 컨버터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전체 파워 시스템 효율을 저하시키고 이에 따른 부가적인 기능 또는 솔루션들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크기와 중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지금까지 12V 배전 방식이 48V 배전 방식으로 이제 바뀔 수 없었던 이유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세마이컨덕터의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뭐 잡시 앞선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 스위칭 토폴로지들의 어떤 스위칭 로스를 거의 제로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2V 배전 방식을 사용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컨선들이 다 해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2V에서 48V로 배전 방식으로 옮겨가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 아무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48V 배전 방식이 적용이 시작되었을까요? 옆에 이제 우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48V 배전 방식이 처음으로 사용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전화기 그리고 전화 교환기에 이제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 텔레콤 필드에서는 48V를 배전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모든 그 텔레콤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이제 공통된 상황이고요. 모든 관련 규격들도 48V에 따라서 정의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48V를 사용할까요?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48V는 저전압 디스트리뷰션 시스템과 비교하여 전류가 낮아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전압 손실이 적고 와이어 두께가 굉장히 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텔레콤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 백업 시스템에서도 아주 쉽게 사용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류에 대한 전압 드롭이 작기 때문에 전압 레벨의 이제 뭐 변화율이 작고 그만큼 이제 전압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 스퀘어 R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 이제 설치 적용이 되고 있는 통신용 48V의 사용은 포지티브 레퍼런스 즉 네거티브 48V 인풋 구조이고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48 인풋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구조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서지, 라이트닝 서지나 어떤 그 트랜지언트에 대한 요구 사항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입력 전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한 30V에서 60V까지이고, 맥시멈 입력 전압의 그 60V 같은 경우는 저희가 SELV라고 해서 이제 세이프티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규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어떤 누설 이라든지 안전 규격과 관련된 건데 일반적으로 60V까지 사용하시게 되면 그러한 조건들을 다 만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8V 솔루션이 현재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48V 배전 방식은 데이터 센터, 또 전기 자동차, 그리고 LED 조명 산업, 그리고 산업 장치, 인더스트리얼 이퀴먼트, 그리고 심지어는 48V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 공구에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미 널리 그 좋은 솔루션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타입의 48V 배전 방식이 12V로 새로운 12V, 그러니까 12V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48V 배전 방식이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48V의 매우 빠른 적용 확대를 하고 있는데 대형의 데이터 센터 또는 대형의 파워를 요구하는 슈퍼컴퓨터는 아까 앞선 세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과장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작은 도시, 작은 국가 수준의 파워를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는 그렇게 큰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가 아직 없는데 슈퍼컴퓨터 센터가 없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거의 공장을 몇 개 갖다 지어놓고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파워가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게 이제 파워를 많이 쓰게 되면 특히 이제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전력을 많이 쓰게 되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요즘 추세로 봤을 때 인공지능, 뭐 AI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계속 높아지고 데이터 센터를 마찬가지로 해서 컴퓨터 솔루션은 증가하는 전력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더욱 필요로 하는 추세인데요. 더 높은 프로세서 전력을 제공하게 되면 전력 공급에 이제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문제는 12V 배전 방식을 썼을 때 가장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12V 배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지금 48V로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8V를 최초로 적용한 회사가 어딜까요?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하고 처음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구글에서 48V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 리퀘어먼트가 있어서 저희 회사에다가 이제 어떤 NRE 정도의 NRE 차지나 뭐 이제 기술 지원을 하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48V에서 이제 CPU 전원을 공급하는 그 솔루션들을 NRE 차지를 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측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구글에서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고요. 아까 잠깐 그린 슈퍼컴퓨터에서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그린 컴퓨터 같은 경우 그린 500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에 500개 슈퍼컴퓨터를 이제 그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페이지라는 회사도 잠깐 나왔는데 저희 회사 솔루션을 이제 다 적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그 탑 5 안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 중에 그 4개가 페이지에서 만든 이제 슈퍼컴퓨터고요. 거기에 이제 4개의 슈퍼컴퓨터에는 저희 회사 이제 48V 배전 방식이 적용된 솔루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LED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상용 LED 패널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저희 회사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석세스를 이뤘던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을 사용해갖고 만들어진 그 어플리케이션의 석세스고요. 그 LED 조명 같은 경우도 갈수록 이제 LED 패널 사이즈가 커지고 매트릭스 커지고 하면서 이제 파워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커지고 12V나 더 낮은 전압 혹은 24V 입력 전압을 썼을 때 전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케이블 두께도 길어지고 케이블 두께가 길어짐에 따라서 또 전력 손실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LED 패널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48V 배전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제 차량들이 전기자동차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48V to 12V 바이디렉셔널에 대한 솔루션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리퀘어먼트가 증가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쪽에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뭐 여기 얘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얘는 이제 건너가고 저희가 이제 잠시 소개드릴 부분은 금년 10월 달에 저희가 사실 오토모티브 비즈니스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는데요. 올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오토모티브 쪽에 이제 부사장님을 새롭게 다른 회사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을 이제 새롭게 인바이트를 해서 다시 오토모티브 비즈니스를 이제 활성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CQ 퀄리피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리퀘어먼트들을 이제 수집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도 이제 실제 제품으로 이제 고객분들을 찾아뵙고 프로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슬라이드는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카 내부에 이제 48V, 12V 배터리 시스템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자세한 디테일은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로보틱스라든지 인더스트리얼 이퀴먼트 쪽에서도 저희 그 회사의 48V 배전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키바 시스템이라고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자동화를 지원하는 창고 자동화를 지원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48V 배전 방식으로 아마존의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드반테스트라고 이제 일본의 그 AT 회사 같은 경우도 48V 배전 방식을 일찍이 이제 채택을 해서 그 와이어 일단은 가장 크게 어드반테스트에서 저희 회사 솔루션을 채택한 이유는 와이어 굵기가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이스퀘어 로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회사 솔루션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캣이라고 이제 뭐 흔히 아실 것 같은데요. 미국 이제 중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노란 자동차에 CAT라고 써져 있는 중장비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창고에서 사용하는 리프트 트럭, 물류 트럭이죠. 물류 트럭을 48V 솔루션을 적용해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그렇다면 이제 48V가 왜 12V로 바뀌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12V 솔루션과 48V 솔루션을 비교했을 때 입출력의 레이쇼가 크면 클수록 그 효율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그 파워 컨버터 설계에 대한 설계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컨덕션 로스라든지 스위칭 로스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48V에서 12V나 3.3V, 5V를 혹은 1.8V를 내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로 볼테이지 스위칭이나 제로 커런트 스위칭이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3D 패키징 테크놀로지가 그 뭐 월드와이드 탑 클래스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작은 패키지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신제품으로 이제 서피스 마운티드 CHIP라고 해서 제가 기존에는 CHIP 패키지인데 스로울 타입으로 제품을 공급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그 서피스 마운티드 CHIP라고 해서 그 보드에다가 MCMT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48V 시스템 구성을 하시는데 경험이 좀 이제 지금까지 많이 없으시다거나 하시면 저희 회사 저희 회사 웹사이트 상에서 이제 온라인 툴에서 아주 쉽게 48V에서 POL 또는 다운스트림 컨버터의 전력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파워트리를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그런 어떤 그 파워트리를 한번 구성해 보시면 아마도 지금까지 이제 고민하시면서 사용하셨던 많은 이제 시간들이라든지 뭐 어떤 노력들이 많이 이제 줄어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왜 48V와 12V의 IR 로스가 차이가 나는지 100W 기준으로 12V일 때 입력 전류가 8.33A고요. 100W일 때 48V면은 2.08A입니다. 근데 그 라인 그 임피던스를 0.1ohm이라고 봤을 때 I2QR 로스가 12V일 때는 6.9W고 48V 기준일 때는 0.43W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워 로스를 0.1ohm의 그 라인 임피던스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16분의 1 정도의 그 파워 로스만 발생하기 때문에 방열 설계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그 효율 향상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 여기 리아키텍팅 48V 파워 시스템 및 노블 넌 아이솔레이티드 버스 컨버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48V 입력의 버스 컨버터를 사용하시는 데는 그
그 절연형 타입의 버스 컨버터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 세션에서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제품은 비절연형 버스 컨버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미디어 버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텔레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입력 전압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6에서 60V까지이고요. 다양한 스펙의 이제 로드죠. 이제 다운스트림 로드에 이제 다양한 전압, 다양한 로드에 이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터미디어 버스 컨버터가 이제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48V로 입력 전압을 받아서 다운스트림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텔레콤 파워 시스템에서 그 주요 성과 측정 방식은 이런 어떤 파워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가능하게 하는 버스 컨버터의 성능에 이제 좌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POL 컨버터, POL 쪽에 쓰이는 DC-DC 컨버터는 그 세마이 컨덕터의 기술에 기반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이 인터미디어 버스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성과 측정은 버스 컨버터에 어떤 파워 토폴로지를 적용해서 얼마나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좌우가 됩니다. 이러한 버스 컨버터 토폴로지에 영향을 받는 이러한 성능 측정 방식은 이제 파워 컨버전의 효율과 파워 시스템의 안정도를 이제 포함하고 있고, 이제 바이코의 사인 앰플리튜드 컨버터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섹이라고 부르고 또 SAC 토폴로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섹 토폴로지는 이제 트레디셔널한 토폴로지들과 비교해서 컨버전 이피션시, 그리고 파워 덴시티, 그 풋프린트 사이즈, 그리고 밴드위스, 그리고 시스템 스테빌리티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이런 그 솔루션들은 이미 앞선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텔레콤 파워 시스템에서의 요구 사항들과 해당 기술들은 아직 이제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이미 다 거의 확립이 돼 있고 스탠다드화 되어 있어서 어떤 기술의 그 발전이 이제 좀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그 파워 시스템 퍼포먼스를 최대한 높여서 제공할 수 있는 저희 회사의 이제 그 사인 앰플리튜드 컨버터를 도입 검토하시게 된다면 현재 그 48V 인풋 솔루션과 비교해서 확실하게 시스템 퍼포먼스를 증가시키실 수가 있고요. 효율과 또 여타 다른 베네핏들을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8V,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48V 솔루션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포지티브가 레퍼런스가 되면 이제 네가티브 48V를 쓴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마이너스 48V를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마이너스 48V를 쓰는 이유는 그 파워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식 방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텔레콤 중계기나 뭐 이런 쪽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들은 뭐 땅 속으로 이제 내설을 해서 선이 지나가거나 혹은 뭐 습한 환경 뭐 이런 뭐 심지어는 물 속에서도 이제 잠겨갖고 와이어링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전선에 이제 부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선 피복 안에 구리 성분은 이제 어떤 그 물 성분, 이제 수분을 만나게 되면 카퍼 옥사이드, 그 구리 산화물 또는 카퍼 카보나이트, 구리 탄산염으로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리 원자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작용을 해서 어떠한 조건에서 음으로 하전이 된 그 산소 또는 탄산 이온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양전하를 띤 전선은 실제적으로 음으로 하전이 된 이온들을 통해서 이제 전선을 통해서
그 계속 이온들을 이동시키면서 아주 와이어의 부식을 빠르게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왜 마이너스 48V를 썼을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사실 여기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원래는 마이너스 48V를 쓰게 된 배경은 이런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잠시 이제 언급을 드리고, 다음 세션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에서 지금 프로포즈를 새롭게 드리려고 하는 그 non-regulated, non-isolated 버스 컨버터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제 버스 컨버터들은 이제 듀티 사이클이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건 이제 픽스드 레이시오 컨버터라고 부르는데, 뭐 저희 회사만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아니고요. 다른 이제 저희 회사와 유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이 있는데, 이 여타 다른 종류의 버스 컨버터들과 비교해서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은 독창적인 색 토폴로지라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높은 효율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마더보드 쪽이나 이제 메인보드 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효율을 이제 발생하는 열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똑같은 이제 면적에서 시스템 기능의 확장성을 이제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절연, 저희가 갤버닉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1, 2차 절연 구조의 컨버터가 아닌 저희 회사 이제 색 토폴로지가 적용된 그 버스 컨버터 중에는 1, 2차 와이어가 이제 직렬로 연결돼서 절연은 안 되는 거죠. 절연은 안 되는데 이제 비절연한 방식의 이제 버스 컨버터가 이제 저희 회사 솔루션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에 이제 솔루션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풀브릿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의 그 순수 직렬 공진 방식을 채택해서 이제 전류 공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2차 모두의 이제 어떤 그 2차 같은 경우는 동기 정리 방식을 쓰고 있고요. 이 동기 정리 방식의 이제 어떤 스위칭도 1차의 스위칭을 그대로 50%의 듀티 사이클로 받아서 스위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듀티 사이클이 바뀌는 게 아니라 50%의 듀티 사이클로 계속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스위칭 같은 경우도 1차 측에서 이루어지고 1차 측에서 발생하는 스위칭 주파수라든지 스위칭 듀티 사이클 그대로 2차로 이제 옮겨가서 스위칭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컨버터 토폴로지들은 1, 2차 모두 공이 그 GVS 스위칭 토폴로지와 GCS 스위칭 토폴로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버스 컨버터 아웃풋이 1V에서 한 6V 정도가 되는데요. 그 1V 정도의 6V 정도, 1V에서 6V 정도의 이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12V 정도의 인풋을 받으면 충분하게 이제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4대1의 그 턴 레이쇼를 갖는 절연형 그 컨버터라든지 버스 컨버터라든지 5대1의 턴 레이쇼를 갖는 절연형 컨버터를 쓰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이 절연형 컨버터를 1, 2차 권선을 직렬로 연결하면서 5대1의 비절연형 버스 컨버터로 이제 변경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대1의 절연형 컨버터를 5대1의 턴 레이쇼를 갖는 비절연형 컨버터로 변경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제 메리트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좁은 스텝다운 레이쇼를 갖는 버컨버터는 설정된 출력 전압에 대해서 인덕터와 구동 스위치에서 이제 RMS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54V 입력 전압을 제공하는 이제 백플레인 전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스템에서 3.3V로 파워를 공급하는 파워 시스템에서 4대1로 4대1 컨버터를 쓰는 대신 5대1 버스 컨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레귤레이터의 노미널 전압이 13.5V에서 10.8V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4대1일 때는 13.8이고 5대1일 때는 10.8V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 버스 컨버터 대신 5대1 버스 컨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전류가 여기에서는 이제 잠깐 설명이 안 돼서 여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입력 전류 대비해서 출력 전류가 턴 레이쇼가 이제 4배이기 때문에 4대1이기 때문에 전류가 4배가 되는데요. 5대1의 그 턴 레이쇼를 사용하게 되면 전류가 5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웃풋 캐패시터가 25%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 효율도 증가하게 되고 아웃풋 캐패시티도 증가하기 때문에 아주 시스템 구성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절연형 방식의 그 컨버터를 사용했을 때 이제 어떤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안드리고 있는 1, 2차 직렬 연결형 버스 컨버터는 그 섹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던 게 토폴로지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주 굉장히 효율적이고 동등한 구조를 갖는 절연형 버스 컨버터와 아주 쉽게 리플레이스가 가능합니다. 최대 장점은 높은 효율이 되겠고요. 이 높은 효율이 이제 달성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트랜스포머의 이제 매그너틱 코어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RMS 전류가 낮아지기 때문에 파워 세미컨덕터의 이제 컨덕션 로스라든지 스위칭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 회사의 버스 컨버터는 바이 디렉셔널 오퍼레이션이 가능한데 1, 2차가 전기적으로 이제 커넥션이 되게 되면 바이 디렉셔널 스타트업이 1차와 2차에서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대한 바이 디렉셔널 컨트롤이 아주 쉽게 되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려 사항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연형 방식의 버스 컨버터가 직렬 연결이 돼서 1, 2차가 직렬 연결이 되면 1차 측 전류의 일부가 2차 측으로 직접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절연은 안 되는 거죠. 좌측 그림은 이상적인 그 버스 컨버터의 트랜스포머의 전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측의 그림은 저희 회사에 지금 제안드리고 있는 5대1 비절연형 버스 컨버터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버크 컨버터의 스텝 다운 레이시오를 증가시키는 것이 추가 와인딩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연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와인딩을 적용하지 않고 코어 로스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아웃풋 캐패시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 정도 어떤 다른 추가 기능을 추가하지 않고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고려돼야 될 상황은 매그네틱 코어 로스가 이제 줄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기의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와 이런 형태의 어떤 탭이 이루어져서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방식의 트랜스포머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쉽게 그냥 오토 트랜스포머로 명명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트랜스포머와 오토 트랜스포머의 그 매그네타이징 인덕턴스에 대한 볼테이지 퍼 턴 비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코어 로스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매그네틱 플럭스, 그 자속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자속은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또 증가를 하고, 이 자속 밀도가 많이 증가를 하면 그만큼 매그네틱 코어 로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와인딩이 1차적으로는 직렬이 되었기 때문에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25% 정도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석 밀도가 그만큼 낮아질 것이고, 자석 밀도가 낮아지면 마그네틱 코어 로스가 낮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높은 이제 효율을 확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비절연형과 절연형 버스 컨버터를 비교해 봤을 때 54V 입력 전압 기준으로 K 팩타 4대1, 턴 레이쇼 4대1을 갖는 절연형 버스 컨버터의 트랜스포머 코어는 턴당 13.5V가 아웃풋이 걸리고요. 그 5대1의 턴 레이쇼를 갖는 비절연형 버스 컨버터의 경우는 턴당 10.8V로 트랜스포머 코어가 자화가 된다. 자화라는 뭐 얘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기장을 형성을 해서 에너지를 이제 넘길 수 있는 자성체가 된다는 의미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절연형 컨버터, 비절연형 버스 컨버터 두 가지 솔루션이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이 저희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CHIP 패키지로 이제 패키징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디멘전은 가로가 63mm, 세로가 25mm, 그 다음에 높이가 한 7mm 정도가 되고 있고요. 입력 전압 범위는 두 가지 제품 모두 36V에서 60V까지입니다. 그 턴 레이시오 같은 경우도 비절연형 컨버터 같은 경우는 4대1의 제품, 또 6대1의 제품이 있고요. 절연형 제품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4대1과 6대1의 제품이 있고요. 비절연형 제품 같은 경우는 3대1과 5대1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맥시멈 파워 캐패시티는 2kW 정도가 되고요. 최고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컨버터는 한 2.4kW까지 아웃풋 파워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성능 특성 평가를 이제 효율 측면에서 이제 또 발열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그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이제 그 섹터폴로지 같은 경우는 뭐 펄스 스킵 모드라든지 뭐 이렇게 라인 로드에서 효율을 확보할 수 있게끔 PFM 모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는 로로드 시에도 스위치 전체적인 스위치 6개가 동작을 아주 빠른 스위칭 프리퀀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거의 한 2메가 정도의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로드 시에서도 그 어떤 로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절연형 버스 컨버터 4대1의 제품, 비절연형 버스 컨버터 5대1의 제품을 그 로로드 시에 인풋 전압 뭐 36에서 50V, 60V 사이로 레인지로 이제 확인을 해 보면 그 파란색 선은 마이너스 40V, 40도, 그 다음에 보라색 선은 25도씨. 여기 이제 좀 레졸루션이 안 좋아갖고 글씨가 잘 안 폰트가 좀 안 보이는데요. 노란색은 80도씨. 이렇게 온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앰비언트 서피스 그 제품의 서피스 온도를 고려해서 그 로드 시의 이제 파워 디서페이션을 비교해 보면 파란색으로 이제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면 60V일 때 한 23W 정도가 되고요. 이 제품들은 모두 이제 2kW 아웃풋 캐패시티를 갖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절연형 같은 경우는 한 16, 17 정도의 이제 로로드 파워 디서페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뭐 로로드 파워 디서페이션이 약간 높은 거는 이제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표현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비절연형과 절연형 컨버터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로로드 파워 디서페이션이 한 20%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만큼 그 아이솔레이티드 버스 컨버터가 효율을 많이 시스템에 적용하시면 효율의 증가를 많이 확보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25도 케이스 템퍼러처에서 이제 효율 측정한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경우에는 크게 사실 비저련형 같은 경우는 전류가 맥스 전류가 130A고 비저련형 같은 경우는 맥스가 180A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동일한 기준에서 이제 보게 되면 130A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97.7% 정도, 노란색 기준에 노란색 선 기준으로 이제 한 97.8%, 7% 정도가 되고요. 비저련형 같은 경우는 97.23%가 정도 되는데 한 효율적으로는 한 0.5%에서 0.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헤비로드, 그 하프로드 컨디션에서는 효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실질적으로 전류가 크게 사용이 되고 있는 환경에서 0.5%, 0.4%의 효율도 큰 차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저련형 컨버터에 그를 사용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그 방열 대책이 좀 쉽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어떤 그 80도씨 케이스 온도에서의 이제 효율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30A, 125A 기준으로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하면 97% 초반대가 나오고 130A 기준으로 했을 때는 97% 중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0.5% 정도의 효율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버스 컨버터의 효율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웃풋 쪽에 이제 그 레지스턴스인데요. 저희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웃풋 쪽에 그 동기 정류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웃풋 레지스턴스의 이 주요 그 임피던스가 발생하는 부분은 그 FET의 RDS-on입니다. 그래서 RDS-on이 이제 온도에 따라 변화를 할 수도 있고 커런트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케이스에 보였을 때는 1, 2차에 동일한 FET가 적용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1차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까지 고려를 해보면 저련형 컨버터의 그 전체적으로 보이는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비저련형 컨버터에서 보이는 아웃풋 레지스턴스보다 한 50% 정도 이제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는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비저련형 컨버터가 낮게 리플렉트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효율 향상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포지티브 앤 네거티브 레퍼런스를 이제 바꿨을 때 이제 레퍼런스를 바꾼다라는 거는 그 그라운딩을 플러스 쪽에다 하느냐 마이너스 쪽에다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이 비저련형 컨버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련형 컨버터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련형 컨버터만 뭐 플러스 쪽에다가 그라운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비저련형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전원 쪽에다가 그라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1, 2차를 그 직렬 연결했기 때문에 이 탭을 그라운딩을 하느냐 혹은 플러스 전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2차 측 로드 쪽 전원의 그라운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력 쪽에 그라운딩이 그 포지티브 쪽에 레퍼런스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2차 측의 그라운드를 탭 쪽에서 바꿔서 그라운딩을 마이너스 쪽에 묶어서 하게 되면 플러스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솔루션의 장점이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이코 저희 회사의 독창적인 스택 토폴로지가 적용된 어떤 저련형 컨버터와 비저련형 컨버터에 대한 성능 특성 설명을 이제 잠시 드렸고요. 이 이와 관련된 고유의 이제 성능 특성이 활용될 수 있는 특정 파워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버스 컨버터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추가적인 발전은 쉽게 얘기해서 아이솔레이션을 버스 컨버터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 레벨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아이솔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 버스 컨버터의 아이솔레이션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굉장히 플렉서빌리티도 낮아지고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시스템 레벨에서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방안을 확립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회사 이제 비저렴형 버스 컨버터를 사용하시고 또 마이너스 전원이나 플러스 전원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효율의 향상, 어떤 파워 시스템의 덴시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제 그 버스 컨버터는 주요 장점이 그 아무래도 이피션시를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연이 그 시스템 레벨에서 되게 되면 버스 컨버터에서 이제 확보해야 되는 이제 안전 규격 같은 것들은 이제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다른 고려 사항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따로 절연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비절연형 구조에 바이 디렉셔널 그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솔루션이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그 파워 시스템에 대한 그 면적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그 퍼포먼스가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